안녕하십니까, 트랙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9대 성종실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박영규 님이 되시겠습니다. 성종실록 두 번째 이야기, 경국대전 완성의 의미와 형성 과정. 고려로부터 조선 초에 걸쳐서 반포된 법전, 교지, 조례, 관례 등을 총망라하여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이 수차의 개정 끝에 25년 만인 1485년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헌적 가치가 대단히 큰 것이다. 이 책의 편찬 연혁은 세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각종 법전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법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육전상전소를 설치하고 통일법전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까지 조선의 법전은 임시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왕이 즉위하거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령이 계속 쌓였고 이에 대한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속전을 간행해 보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통일법전의 편찬 작업은 1460년 세조 6년 7월에 시작되었다. 먼저 제정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정과 호정 등록을 완성하여 이를 경국대전 호전이라고 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을 완성하여 공포 시행했다.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 예전, 병전, 공전을 완성하였으며 이미 만든 호전과 형전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이때 마련된 법전을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법전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세조 때에는 통일법전 작업이 거기에서 멈췄고 나머지 작업은 예종대로 넘어갔다. 예종도 육전상전소를 설치하여 1469년 9월까지 작업을 매듭짓고 이듬해 1월 1일에 반포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일은 성종대로 넘어가게 된다. 성종은 즉위하자 경국대전을 수정하여 1471년 1월 1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이다. 하지만 이 책은 누락된 조문이 많아 다시 개수하여 3년 뒤인 14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책이 갑오대전이다. 이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 중에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그러나 1481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자 감교청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을 대대적으로 개수하여 1485년 을사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대전이다. 을사대전을 시행할 때는 앞으로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을사대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선왕조 영세불변의 만세성전이 되었다. 25년 동안의 참으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다.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바로 이 을사대전을 가리키며 신묘대전, 갑오대전을 비롯한 그 이전의 법전들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을사대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일한 법전이 되는 셈이다. 경국대전은 경제육전과 같이 육분 방식에 따라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각 법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또 조문은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유권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여 년 전에 걸친 탕마의 결정체로서 손상이 없는 것이며 명실을 상부한 조선의 최고 법전으로서 면모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인면, 사령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호전에는 재정경제와 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 조세제도를 비롯하여 녹봉, 통화, 부채, 상업과 잠업, 창고와 황고, 종운, 어장, 염장에 관한 규정과 토지, 가옥, 노비, 우마의 매매와 오늘날의 등기 제도에 해당하는 위반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전에는 문과, 무과, 작과 등의 과거 규정과 관리의 의장 및 외교, 재래, 상장, 묘지, 관인, 그 밖에 여러가지 공문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상복제도, 봉사, 입후, 혼인 등 친족법이 마련되어 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형전에는 형벌, 재판, 공로비, 산업위에 관한 규정과 재산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공전에는 도로, 교량, 도량형, 식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편찬, 시행을 통해 조선은 우선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인 통치규범 체제를 확립하고, 다음으로 중국법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던 관행을 없앰으로써 법치주의의 자주성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에도 대전 속록, 대전 회통, 대전 통편 등과 같은 법전이 편찬되어 이 조문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그 기본 이념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내려와 조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은 조선인의 통치관과 인간관, 역사관을 한데 묶은 위대한 역사적 산물인과 동시에 조선인들의 법치주의적인 염원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성종 때의 활발한 문화서적의 편찬. 성종 때의 업적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 지리, 문학, 음악 등을 집대성한 서적들을 편찬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책들이 조선 전기 대표적인 관찬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과 삼국시대 이후 전승된 4,300여 편의 시문들을 모은 동문선, 당시까지의 의계와 악보를 총정리한 악학계범, 신라초에서 고려 말에 이르는 역사를 집대성한 동국통감 등이다. 성종은 이러한 서적의 편찬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던 도학 정치의 이념을 확립하려 했는데, 특히 동국통감은 성종 자신이 적극 개입하고 신진, 사림이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종과 사림의 역사 의식이 잘 반영된 역사서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이 책은 1481년 성종 12년 50권으로 편찬되었다. 내용은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다 동문선에 수록된 동국문사의 시문을 첨가한 것이다. 편찬 체제는 남송의 박려승람과 명의 대명통지를 참고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의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때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역, 풍속, 인물 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 통지의 구성에 따라 고적 편목이 첨가되었으며, 중국의 지리지에 없는 성씨, 봉화부를 꽂던 봉소의 양조 등이 신설되었다. 그 뒤 1499년 임사홍, 성현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 중종 23년에 착수하여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신증이라는 두 자를 삽입하여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했다. 이 중종시대부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 희귀해져 현재는 일본 경도대학 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 광해 3년에 복간한 목방본이 규장각 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책머리에는 진전문, 서문, 교수 관원 직명과 구본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노사신의 진전문, 서거정의 서문 및 교수 관직명, 찬수 관직명 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책의 끝에는 홍원필, 임사홍, 김종직의 발언문이 실려 있어 간행 과정과 의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책의 몇몇 권에는 경도, 한성부, 경기도, 개성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등 각 지방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는데 경도 앞에는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가 삽입되어 있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동서의 폭은 넓고 남북의 길이는 짧아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팔도 총서의 모양은 꼭 실제 지형을 위해서 꼭 눌러놓은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당시의 지도들이 이 같은 모양을 띠게 된 것은 남북의 교통로에 비해 동서의 교통로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한반도의 지형이 동고서적, 즉 서쪽에 평야가 모여있고 동쪽에 산악이 집중되어 있기에 동서쪽의 거리는 멀게 느껴지고 남북쪽의 거리는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쨌든 지도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지리지의 지도를 첨부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편집이었다. 또한 내용에서도 각도의 연역과 총론에서부터 성씨, 인물, 풍속, 봉수, 능묘, 교랑 위치 등 세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인물 속에는 관원뿐 아니라 효자, 연령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행적 구역에 관해서도 지역의 변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는 세종대의 지리지가 지녔던 장점인 토지의 면적, 초세, 인구 등 경제, 군사, 행정적인 측면이 약화된 반면에 인물, 예속, 시문 등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세종대에 비해 성종대가 그만큼 평화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동국통감 성종의 명에 따라 서거정 등이 신라 초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찬한 사서로 총 56권 2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편찬 사업은 1458년 세조에 의해 시작되어 1476년 성종 때에 와서 비로소 고대사 부분이 완성되었다. 이 고대사 부분은 삼국사 전료라는 이름으로 따로 간행되었으며 이후 1484년에 고려사를 완성해 동국통감으로 합본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1485년에 성종과 사림 세력의 중심이 되어 개찬한 동국통감만 남아있다. 이 책의 편찬 사업에 대한 세조의 원래 의도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공군의 동궁사략으로 대표되는 고대사 관련 사세에 탈락된 것이 많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국사 전료는 세조 때 이미 골격이 형성된 고대사 부분을 다시 손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삼국사 전료는 원래 신숙주가 거의 완성했으나 그가 미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노사신을 주축으로 하여 서거정, 이파, 김계창, 최숙정 등이 완성시킨 것이다. 그 명칭으로 봐 고려사 전료와 연결시키려 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 속에는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많은 설화와 전설을 삼국유사, 수의전, 동국 이삼국집 등에서 제록하고 동국사략의 사론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세조가 중점을 두었던 삼국사류 등을 참고 자료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삼국사 전료는 세조 때 골격이 잡힌 것이지만 세조가 의도하던 역사책과는 성격이 다른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전의 사서들이 신라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삼국을 대등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동국통감은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단군 조선에서 사만까지 외기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신라 문왕 9년 669년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 935년까지를 신라기, 이후부터 1392년까지를 고려기로 편찬하고 있다. 삼국 이전을 외기로 처리한 것은 자료가 부족해 체계적인 왕조사를 서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은 신라 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삼국이 대등하다는 군정론을 내세워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은 공건의 동구사략에서
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운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또한 왕의 연대 표기도 동국 사력에서는 유년 청원법을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즉위 연칭 원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동국 통감의 사론이 지나치게 성리학적 관점에서 치우쳐 있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중국의 4대의 행적이 있으면 칭송되는 반면에 대항했거나 4대를 소홀히 한 행적이 있으면 철저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불교, 도교, 민간 신앙 등을 이단으로 배척하는 사론이 심해졌다. 또한 기자조선과 그 후계자인 마한, 신라 등의 역사적 위치를 높이고 반면에 당군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유교적, 사대적 역사관은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역사관을 받아들여 조선서를 재구설하려 했던 세조의 의도를 매몰시키고 말았다. 이에 반해 신숙주 주도하에 만든 삼국사 전료에는 낭만적, 신화적 서술체가 남아있어 그나마 세조의 민족주의적 관점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1484년 서거정이 주도하여 찬진된 동국통감은 편자들이 혼신이었던 것을 미루어 지나친 명복론에 입각한 사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성종과 사림세력에 의해 개찬돼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1485년판 동국통감은 엄격한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준엄한 표품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조미 그를 보좌하던 혼신들을 공격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조선 초기에 추진되었던 부국 강병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사림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며 그것은 곧 혼신의 압력을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성종의 왕권 신장에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국 통감의 기초는 혼신들이 확립한 것으로 비록 여기에 명분론 중심의 사론이 가해졌다 해도 이 책은 혼신과 사림 그리고 성종의 학자품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때까지 조정 세력의 대립적인 양상으로 역사관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국 통감은 조선 초기 역사 서술의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문선 1478년 성종의 명으로 편찬된 우리나라 역대의 시문선 집으로 총 130권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문학 청소이다. 이 책은 목록만 해도 3권이나 되며 합본은 45책으로 되어 있다. 동문선 편찬 작업에는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노사신, 강희맹, 양성지 등을 포함해 총 23명이 참여했다. 동문선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외에도 신용계 등에 의해 편찬된 것과 송상기 등에 편찬된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서거정의 것을 정편 동문선, 신용계의 것을 속 동문선, 송상기의 것을 신찬 동문선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신라의 김인문, 설총, 최치원 등을 비롯 고려를 거쳐 당대까지 약 500명에 달하는 작가들의 작품 4302편이 수록되어 있다. 서거정은 치사 선택의 기준을 사리가 순정하고 치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의 시문이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고 쓰고 있으며 역대에 빛나는 시문이 중국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질을 가진 우리의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후세에 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동문선에는 오원율시, 칠원율시, 오원절구 등 총 55종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 중국 문선의 39종보다도 많으며 뒤의 동문선의 37종보다도 많다. 그 가운데 단 한 편의 작품만으로 된 단락도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작품을 수록하려 했음을 읽을 수 있다. 작가의 경우에도 최치원 등의 신라 인물에서부터 이색, 공군 등 이 책의 편찬 시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시기의 인물들까지 차례로 싣고 있다. 이들 외에 승려 29명과 저자를 밝히지 않은 작품을 포함해서 도합
500명에 육박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그 중에 한 편만 실린 작가가 220여 명에 이른다. 총 4,302편의 시문 가운데 시는 약 1,000편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장이다. 문장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조칙, 충문, 첩등, 의례성이 강한 문장이 1,130여 편인데 특히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 표전 한 분야만 460여 편에 이른다. 문장의 선택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문서는 지배층의 봉건적 상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통치층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관료적 문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량문, 제사, 청사 등 도교와 불교 관계의 의례문을 159편이나 싣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지배층의 이념이 철저한 유교주의에 입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선정 기준에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충원 부자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시문이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또 승려의 비명이나 탄명, 불교의 교리를 설파한 원효의 불교 서문이 승려의 시 82편과 함께 실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문서는 철저히 지배층의 시문만을 망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삼국시대 이래 조선 초까지의 문학 자료를 나름대로 책 한 권에 집세성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문학 전통을 중국의 그것과 병행하여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신라, 고려시대의 기록과 도교, 불교 관계 자료는 중요한 문화물로 인식되고 있다. 악학개범 조선시대의 의계와 악보를 정리하여 성현들이 편찬한 악서이다. 총 9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이 친밀하고 정확하여 조선 초기 음악 전반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악학개범은 1493년 성종의 명에 의해 예조판서 성현, 장학원 제조, 유자광, 악원주 신말평, 전학 박권, 김복고 등이 평찬하였는데 당시 장학원에 있던 의계와 악보가 너무 오래되어 헐었을 뿐만 아니라 유행이 남아있는 것도 모두 잘못되어 있어 새로운 악교집을 편찬한다는 취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음조를 60가지로 나누어 60조도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궁상 각치의 오성의 높이를 한정짓는 오성도 설이나 연향에 쓰이는 당학의 28조를 악서에 인용하여 오음 12율로 설명한 오음 음력 28조 도설 등이 독특한 일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거는 진설 도설과 진설 도설을 설명한 것으로 당시 사용되던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3권은 당학과 소각을 설명하고 있고 4권에서는 성조대의 당학을 일괄시킨 당학 정제도의를 설명하고 있다. 5권은 주로 향학을 다루고 있어 소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초용과 동동, 정업 등을 수록하고 있다. 6권에는 아부악기 도서를, 7권에는 당부악기 도서를 싣고 있는데 악기 전체의 모양을 그림으로 볼 수 있어 당시 악기를 재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8권의 당학 정제 의물 도설은 당학 정제에 쓰이는 복장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부분의 치수까지 기록하고 있어 당학에 사용되는 의상 복원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향악 정제 악기 도설은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악기에 된 그림, 악기에 쓰인 재료, 치수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 악기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마지막 9권의 간복 도설은 악공들이 간복을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9권의 악집에서 특히 5권에 실린 홍민정음으로 된 동동과 정업 등은 악장 가사에도 없고 오로지 악학개범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국문학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악학개범은 당시 음악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총망라한 것이며 특히 아악, 당악,
향악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잘 서술하고 있어 조선시대 음악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악기와 악재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으나 유행이 악학개범을 되찾은 덕분으로 모든 악기와 악재를 복원했던 역사적 사실이 바로 이 책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성종실록 편찬 경위. 성종실록은 총 297권 15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69년 11월부터 1494년 12월까지 성종 제위 25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성종 사후 4개월 뒤인 1495년 4월 연산군 즉위 2년 영의정 노사신 등의 건의에 따라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편찬 작업 과정에서 성종 때 사관을 지낸 김일손이 제출한 사초에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비난하며 은근히 단종을 추모한 조의제문과 이극돈이 정의왕후 상중의 기생들과 놀아난 내용을 비판하는 화술주시가 실려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가 발생했다. 조의제문과 화술주시는 김종직의 글로서 이를 사초에 실은 김일손은 그의 제자였다. 이 때문에 김종직 문화생이 중심이 된 살림 세력들이 일거에 숙창당하는 사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무오사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실록 편찬 작업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작업 시작 4년 만인 1499년 3월에 인쇄를 완료하여 4곳의 사고에 나누어 봉안되었다. 비록 편찬 작업에는 영의정 신승성과 오의정 성준이 총재관을, 지관사 이극동과 안침 등의 15인이 실록청 당상을 맡았고 그 후에 74인이 실록청 난청이 되어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성종시대의 세계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성종시대의 유럽은 1474년 이탈리아의 토스카넬리가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제작한 것에 힘입어 콜럼버스, 바르톨로무 디아스 등이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 나서는 시기였다. 콜럼버스는 1492년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1494년에 서인도 제도의 자메이카 섬을 발견하고 디아스는 1488년에 희망봉을 찾아냈다. 한편 이 시기는 종교사적으로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해 중세 시대의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던 시대였다. 조선왕조실록 제9대 성종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